엄마, 내 옷 다 빨아놨어! 엄마, 우리 주말에 좀 쉴 테니까 애들 좀 봐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혹시 자주 듣고 계신가요? 자녀가 너무 나한테 심하게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가끔 자녀가 뭔가를 너무도 당당하게 나에게 요구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조금은 심하다, 너무 얄밉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잘해줘서 아니면 너무 쉬운 부모가 돼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잊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부모님들은 언제 자녀들이 부모를 호구로 본다고 느끼는 것인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의 어르신 사연을 통해 자녀가 날 호구로 본다는 증거 5가지를 차례대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녀로부터 제대로 된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통해 지혜를 얻으셔서 자녀가 만만하게 보지 않는 대접받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이경심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심 어머님은 자식이 자신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이유가 2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자녀가 날 호구로 보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녀가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하지 않을 행동을 부모에게 한다면 그게 바로 호구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은 평소 큰 탈 없이 잘 컸고 직장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들이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너무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실 다 큰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아서 이제 좀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거든요. 그래서 사소하게 감정 상하는 일 가지고 소가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잘 삐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가 연애를 하더니 여자친구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 여자친구하고 저를 비교하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감정이 있고 사람인데 지 여자친구한테 하는 거하고 너무 태도가 다르니까 같이 사는 입장에서 감정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러신 거예요? 평소 착한 아드님이셨다고 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 정말 궁금해지네요. 제가 착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문제는 없이 잘 컸다고만 했지요. 제가 어딜 좀 갈 일이 있었는데 버스를 타면 늦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아들이 놀고 있길래 아들한테 좀 부탁을 했었거든요. 나 좀 차로 태워다 달라고요.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라는 둥, 그러게 미리 준비를 했었지 않냐는 둥, 온갖 군시렁 소리를 다 하더니 결국 태워다 주기는 했어요. 아니, 지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서 택시비나 아끼려고 제가 부탁을 한 건데 어찌나 툴툴대는지 아들 차 타고 가면서도 너무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빈정 상한 건 그 이후예요. 이 자식이 글쎄 연애를 하더니 지 여자친구를 매일 차로 태우러 가고 데려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는 매일 자기가 운전이 스트레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웬만하면 운전시키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어디 데려다 달라고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한테는 아주 그냥 기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지 여자친구한테 잘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부모한테는 그렇게 짜증을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아, 이 자식한테 내가 호구로 보이는가 보다 하고요. 지가 여자친구한테 저한테 하는 것처럼 운전하는 걸로 짜증을 내고 그러겠냐고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하지 않을 행동을 부모에게 한다면 그게 자녀가 날 호구로 본다는 뜻이다. 정말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같은 일을 놓고 상대에 따라 다르게 행동했다면 화가 나고 서운한 것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럼 아드님은 지금도 여자친구만 잘 태워주고 어머님 부탁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하고 그러는 건가요? 제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거 가지고는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데리고 살 놈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독립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까 평소 생활비 내놓으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돈 열심히 모아서 결혼할 때 써야겠지 싶어서 제가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제가 다 해주려고만 했습니다. 부모 집에 살면 지가 버는 건 다 저축을 할 수 있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거예요. 저희도 은퇴한 부부라서 돈이 막 여유로운 건 아니에요. 저희 노후 자금 약간 모아놓은 정도거든요.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부담 주기 싫어서 생활비 달란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들놈은 여자친구한테 눈이 뒤집혀서 신용카드를 엄청나게 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아들 방 청소해 주다가 카드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됐어요. 지가 버는 게 거의 다 여자친구한테 들어가고 있더라니까요. 저나 애들 아빠한테 얘가 돈을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밥 한 끼 제가 먼저 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생일에나 아들이 밥 한 번 대접해 주는 정도예요. 부모 집에서 꼬박꼬박 삼시세끼 얻어먹고 생활비도 안 내는 놈이 연애하는 데에 돈을 다 쓰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진짜 빈정상하고 얘가 부모를 호구로 밖에 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랬군요. 아드님께서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좀 지나치신 것 같기도 하네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생활비라도 받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를 받으셨으면 아드님도 돈을 좀 더 아껴서 사용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랬다면 어머니께서도 아드님 소비 문제로 감정 상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호구짓을 한 거지요. 처음 직장 잡았을 때부터 너는 이제 내 앞가림을 스스로 하는 성인이니 나가 살 거 아니면 생활비를 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겠지요. 근데 그때는 엄마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아들이 버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참아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 너무 과해서 결국 내가 이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 돈이 귀해도 내가 제대로 된 인간 취급을 받는 것보다 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놈한테 결국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생활비 내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아드님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마 매우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야단이 났지요. 왜 갑자기 달라고 하느냐? 지금은 돈이 없다.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 뭐 엄청나게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데이트할 돈은 있고 생활비 낼 돈은 없냐고. 그랬더니 입이 딱 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왜 이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나.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불편하고 안쓰러워도 자식한테 할 말은 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비를 따박따박 갖고 있어요.
생활비 때문에 부담이 확실히 됐는지 여자친구 만나는 횟수나 소비도 조금은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잘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잘된 일이군요. 생활비도 받으시고 한결 생활하시는 데에 숨통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또 자녀분이 날 호구로 대한다는 생각을 하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네, 제가 얘가 절 또 호구로 본다는 걸 절실히 느낀 계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날 호구로 본다는 증거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날 시키고 부려먹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 아빠가 평소에 집안일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먼저 다 해버리는 성격이에요. 신혼 초부터 집안일 문제로 남편하고 너무 다투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애 아빠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아들놈도 어느 순간부터 지 아빠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엄마, 내 옷 빨았어요? 엄마, 밥 좀 차려주세요. 엄마,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집에서 두 남자종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다 해주다 버릇을 했더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닫게 되었냐 하면요. 제가 몸이 좀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좀 부지런해서 남편하고 아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아니까 미리미리 다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저도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일일까 긴장이 되는데요. 평소 그렇게나 잘 챙겨주셨는데 감정이 상하셨다니까 걱정부터 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사실 우리 남편도 평생 같이 산 눈치는 있으니까 절 건드리지 않거든요. 평소 부엌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제가 아프면 그래도 죽도 끓여주고 그런 건 해요. 뭘 사다 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동반자로 생각하니까 저를 막 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들놈이 문제인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입는다던 옷을 제가 미처 세탁소 맡기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입어야 하는데 못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걸 왜 미리 안 알려줬냐. 그래도 그건 해줬어야지 막 이러면서요. 아니, 다 큰 아들이 지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지 옷 세탁소 맡기는 것까지 평소 해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은 없고 탓만 하더라니까요. 정말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었지만 아플 때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밉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제 탓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그런 일들을 다 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만 생각하고 그 당연한 걸 안 해주면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런 일들도 다 그만두겠다고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원래 감정 상하는 일은 다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인 만큼 사소한 일들로 서운하기 마련이지요. 그 일들을 그만두신 것도 아주 잘한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하는 게 맞겠지요. 아드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는 아들놈을 보자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독립해서 혼자 사람 구실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어린애처럼 다 시중을 들고 있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어른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제는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요. 엄마는 이제 나이 들고 힘드니 앞으로는 네가 스스로 다 하라고요. 아픈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은 툴툴거리고 좀 해달라고 엄청 떼를 쓰는 거예요. 지도 귀찮은 거죠. 일일이 방 청소며 옷 빨래, 사소한 정리정돈이며 은근히 집에서 할 일들이 많으니까 자꾸 저더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다 해주던 그 편안함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기가 지도 쉽지는 않았나 봐요. 저한테 막 아양을 떨기도 하고 안 하던 짓을 막 하더니 그래도 제가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조금씩 스스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요새 많이 편해졌어요. 진작 왜 이렇게 안 했나 싶습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 저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제가 해주는 걸 기쁨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걸 당연하게 아들이 여기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말 안 해도 감사함을 알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말 안 하면 감사함을 모릅니다. 사소한 일들은 특히요.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드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니까 너무 잘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텐데 편안해지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이경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자녀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안 할 행동을 부모에게 할 때, 두 번째로는 사소한 일까지 다 시킬 때가 자녀가 부모를 호구로 여긴다는 뜻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분을 모시고 또 어떨 때 자식이 날 호구로 여긴다고 생각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시는 강승엽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세 자녀를 키운 강승엽입니다. 저도 참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망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 그냥 아예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식한테 대접을 받아도 부족할 나이에 다 키운 자식을 아직도 먹여 살려야 하는 호구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 자녀가 부모를 호구로 여기는 세 번째 이유가 자녀가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인 것 같네요. 아버님은 어떤 사연이신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녀 중 저는 지금 아직 독립하지 않은 막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막내를 어려서부터 많이 예뻐했지요. 막내라고 물심양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늦둥이라 어디 가면 부모가 조부모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애한테 늙은 부모가 돼서 미안하더라고요. 그 생각부터 제가 이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뭐든지 지 하겠다는 대로 다 밀어줬어요. 그림을 곧잘 그려서 미술을 시켰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막내한테 부모 노릇을 더 제대로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투자했지요. 미대를 어떻게 가긴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얘가 도통 취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미술 계통이 취업이 쉽지가 않은가 보다 싶어서 애가 안쓰러웠지요. 그래서 주눅들지 말라고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용기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여기저기 면접도 보러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일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더니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예 취업이나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냥 놀기만 합니다. 처음에 몇 번 뭔가 시도하는 듯 하더니 금방 그만두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딱하고 안쓰러워서 제가 걱정 말라고 하고 용돈을 듬뿍듬뿍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제 용돈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도 기운 차리고 뭔가 하겠지 싶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어째 점점 더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이야기를 했지요. 대체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아빠는 자기 속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저는 영문을 몰랐죠. 저는 걱정돼서 돈을 준 잘못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 좀 상했어요. 있는 대로 다 해주고 말 한마디 했다고 막내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돈을 안 줬습니다. 저런 용돈만 기다리던 막내분께서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갈등이 더 심해지지는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돈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얘가 하루는 화를 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읍소를 했다가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돈을 달라 이거죠. 자기는 못 벌겠으니까 아빠가 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물심양면 뒷바라지한 자녀가 그렇게 나온다면 너무 속이 상했을 것 같네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어디에서 자기 역할은 할 거라고 믿으셨을 텐데 막내 따님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게요. 다 제 잘못이지요. 생각해보면 제가 호구, 노릇을 자처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막내라고 예뻐만 하고 돈을 너무 쉽게 줬어요. 용기 내라고 격려를 해준다는 게 그만 아이의 자립의 의지를 꺾는 일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든 돈 안 주고 스스로 나가서 벌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얘가 그리고 저를 호구 취급하는 것이 경제적 의존성만은 아니고 또 있습니다. 아, 또 있나요? 경제적인 자립을 못하는 것도 속이 상하실 텐데 거기에 또 다른 것도 있다니 듣는 입장에서도 심란해지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얘가 지가 안 풀리는 걸 다 제 탓을 해요. 다 저 때문이랍니다. 제가 유학을 안 보내줘서 지가 취직을 못하는 거고 백이 없어서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건 정말 심하게 들리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자녀가 부모를 호구로 여기는 네 번째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녀가 부모를 호구로 본다는 증거 네 번째, 자기가 안 풀린 걸 부모 탓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우리 막내한테 물심양면 해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언니 오빠도 안 하는 부모 탓을 오히려 제일 많이 받아먹은 막내가 하고 있네요.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지금도 부모한테 잘해요. 늘 고맙다고 하고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요. 근데 막내는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데도 부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다 부모가 지를 더 밀어주지 못해서 지가 못한다고 야단야단을 하고요. 결론은 또 돈을 달라는 걸로 끝나요. 자기는 부족한 부모 만나서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자기를 책임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막내 이야기도 못 꺼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했는데 얘가 다 커서 이렇게 한 사람 목도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또 뭐가 더 있나요?
아무래도 다섯 번째 이유가 아버님 입에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얘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유산을 줄 수 없겠냐고요. 제가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아직 일을 하거든요. 막내 뒤치다꺼리도 해야 하고 노후 자금도 더 마련해야겠고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 막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저는 제가 당장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하는 생각을 아직 제대로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네 둘째도 그런 말도 꺼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이제 고작 20대인 막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가 저한테 유산을 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때 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날 얼마나 호구로 보면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걸까 하고요. 제가 늘 돈을 줄 때마다 요새는 좀 잔소리를 하고 좀 적게 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예 다 받아놓고 써야겠다. 이렇게요. 네, 정말인가요? 듣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창 부모님이 활동 중이시고 막내 따님이 젊은 나이인데 유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자식이 부모를 호구로 여기는 다섯 번째 증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그런 말을 들으셨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로 속상하시겠습니다. 돈도 많이 쓰시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챙겨줬는데 따님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참 안타깝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다 잘못 키워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제가 떠올려 보면 다른 자녀들과 막내를 다르게 대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잘해준 거요. 그게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를 제가 무능력하게 만든 책임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돈을 주고 저한테 의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로 강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막내한테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됐어요.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라 마냥 어리게만 보였습니다. 내가 얘를 놔두고 빨리 늙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늙어 능력이 없어지면 이 아이가 힘들겠구나. 그런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뭐든 미리 해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지요. 내가 뭘 해주면 또 그 즉시에는 방긋 웃어주고 아빠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너무 보기 좋고 또 행복했거든요. 자꾸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나서서 해준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보다는 미리 자녀에게 자꾸 뭔가 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버님께서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아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막내 따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걸까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데리고는 있지요. 이 아이가 너무 부모에 의존하고 산 세월이 길어서 얘를 갑자기 어디 떨어뜨려 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야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리고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적어도 네가 먹고 쓸 것 정도는 벌어오라고요. 원래 제가 100% 다 해줬는데 최소한 용돈하고 생활비 정도는 벌어오라고. 그렇게 제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짠하고 불쌍해서 또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걸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딸만큼이나 마음이 약해서 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저 아이가 혼자 어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중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 눈으로 우리 막내가 자기 힘으로 번 월급 받는 거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고 용돈을 확 줄여버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주 생떼를 부리고 야단을 하더니 그래도 제가 타협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조금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맨날 TV 보거나 방에 누워만 있더니 요즘에는 컴퓨터로 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 뭔가 생각이 달라졌는지 조금은 과거와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막내 따님이 취업 활동이나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하셨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요. 만약에 또 금방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놀겠다. 유산이나 미리 달라. 그런다면 어쩔 작정이세요? 안 그래도 그런 일이 왠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유산을 미리 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자식들한테 줄 돈인데 미리 주면 어떤가 했지요. 하지만 지금 주면 그건 애를 정말 망치는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미리 주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막내가 또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들면 최후 통첩을 할 겁니다. 최후 통첩이요? 너무 비장하게 들리는데요. 하긴 막내 따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면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최후 통첩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 유산을 받겠다면 막내 내가 가질 수 있는 10분의 1만 주겠다. 하지만 취업을 하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능력을 갖춘다면 전부를 다 주겠다고요. 이것이 부모로서 제가 막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부모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쫓고 싶어요. 하지만 한없이 자신감이 없고 나약한 아이를 부모인 저까지 내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때문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모를까 잘못될 것이 뻔한 아이를 지금에 와서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일단 이 아이가 뭐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노력을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막내 따님께서 아버지 뜻을 부디 잘 헤아려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지만 않으신다면 따님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자립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꼭 힘내서 밀어붙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부모님을 모시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종합해보면 자식이 부모를 호구로 여기는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하지 않을 행동을 부모님에게 한다. 두 번째, 사소한 일까지 다 부모에게 시키고 의존한다. 세 번째, 경제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신이 잘 안 된 게 부모 탓이라고 원망한다. 다섯 번째,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다. 두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호구로 여기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자녀를 만든 것은 자신들 탓이라고 말이지요. 자녀가 스스로 뭔가 하기 전에 다 해주고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가 독립심을 잃고 부모에게 의존적이 되었을 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정을 다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욱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녀에게 충실했던 것이 이렇게 호구 취급당하는 결과로 올 줄은 부모님들은 미처 예상치 못하셨을 겁니다.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곁에서 지켜주고 돌봐주는 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했다면 무엇이든 스스로 할 줄 알고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식이 나를 호구로 여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런 자녀를 키운 게 또 내 잘못인 것만 같아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그런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일 테니까요. 자녀에게 대접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부당한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서운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호구가 되는 것을 그만두시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고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모른다면 그런 자녀에게는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참지만 말고 조금씩 표현하시는 걸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부모님들의 삶이 조금은 더 건강하고 좋아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